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힘내서 1시간 더 마무리 해볼게요. 제가 원래 첫 시간에 해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요. 제가 되게 글씨를 되게 못 썼거든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필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제 글씨를 보면 야, 넌 네 글씨를 알아보니? 약간 이런. 물론 전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알아볼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21살 때부터 대학 1학년 되고 나서 계속 학생들을 봐주는 일을 하다가 정식 강사로 등록을 하려면 2학년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수료를 했던 시점이 25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원에서 정식 강사로 등록을 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전 되게 건방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글씨 같은 건 못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판서 잘하는 선생님한테 별로 안 끌렸거든요. 설명 잘해주는 선생님한테 끌렸고 판서는 알아서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정리하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전 판서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주 오만했죠. 어쨌든 그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해나가던 어느 날,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이 저를 되게 잘 따랐던 친구예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런 엄청난 말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왼손잡이세요? 자, 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왼손잡이여서 글씨를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한데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어색하다고 느낄까봐 굳이 오른손으로 힘들지만 글씨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왼손으로 써달래요.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대요.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에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정도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가서 제가 찍어둔 영상을 봤거든요. 와, 심각하더라. 이걸 왜 안 보였을까? 사람은 이런 부끄러운 순간이 와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안 되겠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강의를 때려치거나 아니면 글씨 연습을 하거나. 저는 적당히 잘하려면 안 하고 싶었거든요, 강사를. 그래서 때려치고 싶진 않아가지고 글씨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었냐,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에디슨 공책이라고 하죠. 그런 거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있는 거.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역시 독학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던 중에 글씨 쓰기 과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서 재능을 나누고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카카오톡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발달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씨 쓰기 과외가 있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공급자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 공급해주는 선생님도 이게 주업이 아니에요.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말아라,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한 약자죠, 이 거래 관계에서. 문의를 하니까 아직도 이 금액을 지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30분 수업하고 그러면 한 달에 2시간이죠. 30만 원을 달래요. 그럼 전 이분한테 시급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태도도 뭐냐면 나도 비싼 거 안다.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쉬운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돈 주고 글씨 쓰기 과외를 받으러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첫날 저한테 글씨를 한번 써보래요. 썼죠? 왜 그렇게 살아왔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됐대요.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에 기억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굴욕적입니다. 저한테 기억 한번 써보래요. 다시 써보래요.
그러시면 안 된대요. 기억은 한 획으로 그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죠. 자, 이분이 근데 그래도 과제를 주셨어요. 과제는 뭐냐면 매일 한 페이지씩 써가지고 사진 찍어 인증하면 돼요. 그 이제 한 쪽짜리 프린트 주는데, 자, 첫 시간 숙제, 첫날 숙제가 이제 프린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짓을 해야 돼요. 10번씩 써서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기억, 내일 니은, 다음날 디귿. 인간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일단 히읗까지가 일단 거의 한 달이에요. 히읗이 끝나고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를 해야 되고, 그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가 끝나면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합성어들 있죠? 이런 거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다 같이 쓰는 순간이 너무 먼 거예요. 아직도 궁금해요. 이거 약간 진짜 속된 말로 호구 하나 물었다. 그래서 진짜 뽕을 뽑아봐야겠다는 식으로 한 건지 어쨌든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글씨 쓰기를 배웠고, 카페에서 그 당시엔 수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카페에서 혼자 글씨 연습을 했어요. 근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 당시에 좀 더 까맸거든요. 약간 진짜 뭐랄까, 한국에 노동하러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글씨 한글 배우는. 쪽팔려가지고 노트북을 켜가지고 구직 화면 켜두고 사실은 이 짓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해주냐. 자, 이런 걸 연습하면서 제가 글씨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요? 전혀 안 믿었어요. 저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고 끝까지 했다, 안 믿습니다. 아니, 해본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글씨라는 걸 잘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잘 쓸 거라고 믿어요? 4일째 되는 날 리을 못 썼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써서 보내래요. 그래서 다시 써서 보내니까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아도 현타가 오고요. 혼나도 현타가 옵니다. 이까짓 거를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냥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때려치긴 싫어서였어요. 이건 해보고 때려쳐야지. 이렇게까지 글씨 쓰기를 시급 15만 원씩 줘가면서 배우는데, 이래도 내가 글씨 쓰기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땐 때려쳐야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이거를 하면 난 반드시 글씨를 잘 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 3달 정도를 했거든요. 총 한 6달 했습니다. 어쨌든 3달 정도를 하니까 이제 약간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쓸 수는 있게 됐어요. 제가 더 길지만 조금 중략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쓰게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글씨 쓰기를 교정해 본 분들이 있다면 알겠지만, 처음에는요, 이 신경을 써서 써야 글씨가 써져요. 정신 집중을 안 하면 다시 글씨가 무너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쓰면서 말하잖아요. 원래 저도 쓰면서 말했어요. 그 개판이어서 문제였던 거지 더. 근데 이제 글씨 쓰기를 할 줄 아는 순간부터 쓸 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쓰는 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왜냐면 기억을 한 획으로 긋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제가 수업하다 말고 글씨만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도 엄청 싫어하겠죠. 그래서 원장님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땐 브라운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미쳤냐고. 왜 그러시냐고. 잘리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애들이 지금 선생님 욕한다고. 저한테 왼손잡이 들이쳤던 친구. 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친구도 와가지고 자기 잘못했다고. 선생님 알아볼 수 있다고. 근데 전 진짜로 그냥 선생님이 왼손잡이인 줄 알았다고. 자기가 잘 알아볼 테니까 선생님 제발 애들이 선생님 욕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필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뭔가를 좀 압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좌절을 겪습니다. 근데 되는 건가? 근데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떨어져요. 반드시 겪을 겁니다. 그 저는 어떤 말을 안 믿냐면,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른다. 안 믿어요. 말도 안 돼요. 성적은 V자로 올라요. 올라가기 직전에 보통 떨어집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 보통 다 멘탈이 나갑니다. 이때를 견뎌야지 성적이 올라가요. 좀 제가 이걸 어떻게 버텼냐?
글씨 쓰기가 좋아지면 반응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 글씨 쓰기 때문에 반응이 되려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글씨를 잘 쓰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그냥 끝나서 잘려서 그냥 그만하든가 해서 그냥 올라가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거지 거기서 뭐 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이 순간이 제일 올라가기 직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제일 성적이 올라가기 직전의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는 말할 수 있는 상태일 때예요. 오늘 하루도 내가 뭘 공부했는지를 모르면 그건 진짜 떨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오늘도 내일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올라가길 기대하면 안 돼요. 나 오늘도 생각을 갖고 공부했고 내일도 생각을 갖고 공부했는데 내일 모레 보니까 성적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올라가기 직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집중하면 되고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오는 거는 조금 즐겨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이거 멘탈 관리할 때 좋은 방법인데 사람은 있죠. 자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다. 보통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옆에 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고 저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남도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힘들 때는 남들도 힘들다는 뜻이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남들도 죽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보통 남들이 공부를 안 하는 그 순간이 보통 언제일 것 같으세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를 하고 싶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뿌듯해요. 내 자신이. 옆에 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오늘도 했다. 옆에 애도 그래요. 오늘 진짜 때려치고 싶다. 그때가 옆에 애가 안 할 때예요. 가방 싸고 있다 내가. 그때가 옆에 애도 집에 갈 때입니다. 그때 공부하면 돼요. 공부는 원래 열심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가 보통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처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풀리는데 싶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반드시 막힐 거예요. 갑자기 내 사고가 정지가 된 것 같은 그 순간이 왔을 때를 꼭 기억하세요. 올라가기 직전에 넘어야 되는 벽 하나가 생긴 거다. 요 벽을 넘어가면 올라갈 거고 여기서 잘 버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공부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글씨 쓰고 있는 모습을 꼭 생각해 주시고 정말 굴욕적이었긴 했어요. 주변에서도 다 그랬겠죠. 너 그걸 못하러 하냐고. 다 못마땅해 했겠죠. 30만 원씩 주고 그걸 왜 하냐고. 너 돈 갖다 바치냐고. 30만 원씩 주고 기억자 써가지고 보내고 인증받고 너 지금 이게 돈이 남아 도냐고. 이런 얘기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왜 하냐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효율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효율이 좋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면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찍어보고 아니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좋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그 순간에 항상 버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에 이어서 이 3번 문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동사가 되거든요. 여기가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주어가 되고 이렇게 자, 요 represent라는 뜻은 알 수 있다가 되는 결론이에요.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식. 즉 주어 represent
목적어가 되면요. 주어를 통해서 목적어에 대해서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겠죠. 그냥 얘를 보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근데 여기 명사가 이렇게 돼 있고 caused라고 돼 있고 이게 만들다를 pp로 만든 겁니다. by 명사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가 얘를 꾸며준다고 볼 수 있고 그럴 때는 얘네 둘의 관계거든요. 이 친구 둘의 관계가 되는 건데 이 친구 둘의 관계를 볼 때는 cause란 단어가 만들다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둘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돼요. 같은 원인 같지만 그래서 위치가 다른 거고 역할이 다른 거죠. 얘는 얘 때문에 얘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되는 건 by 뒤에 써있는 이 친구가 되는 거고 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그냥 얘를 보면 이거에 대해 알 수 있다가 되는 결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얘가 만들어졌다는 걸 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거고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졌다는 걸 이걸 보고 있으면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문장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또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인식, 발생, 발전, 결과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 결과가 되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로 수렴되는 거다. 그래서 어명사가 된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이 결과가 되는 자리에는 보통 어명사가 되는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어명사가 그 하나의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 이렇게. 그럼 실제로 결과 자리에 이렇게 어명사처럼 돼 있고 또는 빈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으세요? 다 결과, 하나의 형태 이런 거 다 들어가면 됩니다. 의견. 여러분 이게 연습이에요. 그럼 여기 빈칸 자리에는 어명사네. 여기 그냥 하나의 결과물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빈칸에는 consequence or result 이렇게 있는 애가 답이에요. 실제로 선지가 얘가 있었고 그냥 얘 찍으면 답이에요.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찍기가 어려워요. 이 자리에 그냥 결과를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논리예요. 그냥 여기가 만들어지는 결과고 어명사니까 하나의 결과물이네. 결과물이면 결과가 들어가면 되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명사는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는 아까 전에는 같은 말이면서 정도 차이라고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도 표현하기도 하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원인이 문제점이면 결과는 해결책이 돼요.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은요 인과관계로 보게 됩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앞으로도 인과관계를 본다 라고 명심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because라고 써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만약에 문제점이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거든요. 또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여기가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문제점이 써 있게 되면요. 이 자리에는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도 쓰기도 하냐면 우리 오형식도 배웠죠? 오형식도 첫 시간에 여기를 원인이라고 하고 이 목적어의 상태가 되는 여기가 결과라고 했잖아요. 계속 똑같아요. 여기가 문제점이 되면요. 여기는 해결책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도 쓰고요. 인과관계도 있잖아요. 삼형식에서도. 여기가 문제점이 되면요. 여기가 해결하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 자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했을 때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 거냐면 여기도 물론 여기가 왼절이 되는 거고 여기가 it often clarifies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 어떤 애가 들어오게 되는 거냐면 clarify라는 것이 명료하게 만들다란 뜻이 돼요. 이게 보통 단어측에 써 있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그 인식, 발생, 발전, 결과랑은 또 약간 결이 달라지는 하나의 의미 체계를 또 익혀볼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료하게 하다라는 시리즈가 다 뭐냐면 명확한이거든요. 명확한, 확실한, 뭐 분명한 다 비슷한 뜻이죠. 이런 뜻들. 그리고 반대말이면 불명확한, 불확실한 이런 뜻이 되겠죠. 애매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범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범주를 볼 수 있냐면 이 친구는 여러분 이 친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애매하다는 말의 뜻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변한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 끝에도 해야 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지금부터 얘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논리에 만든다.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됐죠? A라는 애가 발생하면 반드시 B가 발생하건데 이게 명확한 거예요. A라는 게 발생하면 B가 되기도 하고 B가 안 되기도 하던데 이게 뭐한 거죠? 얘가 될지 안 될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반드시 가던데 명확한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던데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게 되는 게 불명확한이 되는 거고, 논리가 잘 맞아 떨어진다가 되는 게 보통 명확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를 이해할 때는 안 변한다. 원인이 그대로면 결과도 계속 그대로다. 가 되는 게 이 친구고요. 원인이 그대로인데 결과는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불명확한이에요. 그게 변화의 뜻도 되는 거고. 그래서 원인이 이렇게 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그게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안 변한다. 원인이 같은데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저렇다. 변하죠? 이게 인과관계가 없다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다 논리가 맞는 인과관계가 있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이성적인 수학적인 다 그런 뜻이에요.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건요, 인과가 안 맞는 거예요. 인과가 안 맞는 거니까 예측이 불가한 거죠. 여러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건 어떻게도 되는 거냐면 놀라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징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프라이징리, 놀랍게. 그게 반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흥미롭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interestingly. 걔도 무슨 뜻 같으세요? 걔도 반박할 때 쓰는 말이에요. 흥미로운 건 예상이 안 맞아가지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건 재미없고 약간 반전이 있는 건 재밌고 그게 흥미로운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걸 우린 흥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서 흥미롭게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도 되는 거고,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표현들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명확한의 영역은 이렇게도 가는 거다. 복잡한도 되는 거예요. 자, 복잡도 되고 혼란도 되고 당황스러운 것도 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 동사 자리에 예를 들어 clarify가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논리에 맞는다 라는 의미라는 걸 알겠죠. 명료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에요. 그럼 논리에 맞게 만드는 거죠. 여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 얘가 있을까요? 논리에 안 맞는 거를 논리에 맞게 하겠죠. 요게 최근 들어 진짜로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되는, 여기 복잡한이 들어갔을 때 딱 떨어지게 되는 원리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 거를 인과관계가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잘 안 맞는 얘를 인과관계가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꼬여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 얘를 뭐 때문에 뭐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관계가 그렇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solve라고 써있다. 여기 빈칸이다. 여기는 그냥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런 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여기 보시면 complexity가 딱 복잡함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명료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왼절도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여러분, after 전치사 structure 명사가 됩니다. 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예요. 먼저 나중이 되는 거고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죠.
before면 반대가 되겠고, 근데 그 전에 indicating, comparison or perspective 이렇게가 돼서 얘가 얘를 꾸며주게 돼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절은 자 왼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된 거죠? 바로 비교 또는 관점, 퍼스펙티브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저 어떤 한 구조를 통해 비교 또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indicate도 안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동사, verb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게 비교인지 또는 관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동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럼 그 동사라는 것은 이 복잡한 것들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결국 뭔 말이냐면 동사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문장의 뜻도 어떤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이고, 자 뒤로 계속 가볼게요. 한 문장만 해볼게요. 5번만 해보겠습니다. 5번. 계속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나름대로 고민해 보세요. 자, 시간 여러분 또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 5번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5번만 해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5번도 한번 보면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구조 분석이죠. 주어. suggest가 동사가 되고 여기 또 that부터가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친구가 되는 거고, 어차피 suggest가 되면 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식이고 그냥 이거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숙달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얘 갖다 대면 답일 거예요. 실제로 binary라는 단어가 두 개란 뜻입니다. 이진법이라고 하죠. 0101로만 돼 있는 이진이 두 가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ambivalent라는 것도 반대될 만한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얘기는 두 가지, 기본이 두 가지의 상태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실제 정답이 얘였어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얘 갖다 대면 정답은 이거겠다. 선지에서 고를 수 있겠죠. 바이너리 들어가면 두 개. 두 개 들어가 있네. 예.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구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를 연습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자,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고 보면요. 여기가 인식류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보면 얘를 알 수 있다거든요. 이건 둘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A가 변화했어요. A가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shows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에요. 이거를 보면 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빈칸에도 뭐 들어가면 될까요? 변화가 들어가면 돼요. A가 변한 걸 통해서 이런 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 빈칸에는 변화가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두 문장 안에서 어차피 얘의 답의 근거를 찾을 부분이 여기밖에 없고, 그럼 요 빈칸의 근거는 주어에 해당하는 여기서 보는 거고, 얘를 통해 알 수 있다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 얘가 그대로 여기 갖다 들어가면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뜻들이 다 같은 뜻들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깊은 얘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 깊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as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 as. 그래서 요 as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as. 자, 보통 이제 as라는 친구에 대해서 영어에서 배우면 어떤 걸 배우냐? 얘가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얘가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다. 이런 말들을 배우게 돼요. 자,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명사를 쓰게 되고요. 접속사로 쓰게 되면 뒤에 문장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일단 구별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간에 주어도 명사죠. 그러니까 as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다 똑같다는 뜻이고, 그 명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얘냐 얘냐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왜 구별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거를 왜 구별할까? 구별하면 뭐 해좋길래? 보통 이제 이런 걸 또 배우죠. 뭐 전치사가 되면 뭐로서가 되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읽으려고 구별하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얘네들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일단 as 뒤에 문장이 오게 되는 이런 형태를 본다. 이 친구는 하나의 부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s라는 걸 배우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배우는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배운 원리에 따르면 그런 건 필요 없고, 어차피 얘네가 다 뭐가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원인이에요. as가 부사절처럼 쓰이는 접속사가 되면요, 뒤에 문장이 전부 다 원인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s 문장이 나오고 이 뒤에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원인이고요, 여기가 결과가 된다는 뜻이에요. 끝.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 뒤에 as 주어 동사 문장이 이렇게 나와서 부사절이 되면 여기가 원인 되고 여기가 결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닐 때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이것도 기본이 이렇다. 그러니까 부사절이라는 건 저 뒤를 보통 원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as가 접속사가 되면 뒤에 문장이 원인이 돼요. 자, 근데 as가 전치사일 때랑 접속사일 때를 구별하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냥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치가 있으려면 as 뒤에 써있는 요 명사가 전치사일 때는 어떤 애로 쓰여야 구별할 만한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 어차피 얘도 원인이면 구별하는 가치가 있나요? 없죠. 그냥 전치사든 접속사든 뒤에 있는 걸 원인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가 생긴다면 얘가 결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as가 전치사가 되면요, 뒤에 명사를 결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as는 전치사가 되면 결과가 된다. 보통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상태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전치사 as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는 보통 상태가 되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도 아닐 때는 그 as 뒤에 더 뭔가 붙을 때지만. 그죠? 자, 어떻게 등장을 하자면 자동사가 나오고 as 명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 as가 가지는 재밌는 특징은 전치사일 때 형용사를 그냥 쓰기도 해요. 이런 건 진짜 알아두시면 돼요. 빙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저걸 다 as라고 알고 있으면 사실상 이 문장의 의미는 얘가 결정하는 거겠죠. 이 동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일 때는 얘는 주어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타동사 목적어 as로 갈 때는요, 얘가 목적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목적어의 상태를 말하는 결과구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보통 영어를 공부하면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 여기다 간주하다 동사 뭐 이런 걸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 안 했으면 막 이런 걸 외웠을 겁니다. regard, see, view, look upon, 막 think of, A as B. 자, 외워라. 오형식 동사 여기다 간주하다다. 그리고 막 그런 걸 암기해서 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장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건데 이거를 외우는 순간 이거나 보고 있잖아요. 여기다 간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니까 문제인 건데, 근데 자꾸 이런 걸 하게 되는 건 그런 걸 자꾸 외우라고 문법책에 써 있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목적어의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물론 동사를 가지고 더 깊게 보는 할 건데 그 전에 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거는 한번 봐보세요. 이제 뭐 regard A as B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결국 A는 B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A를 B의 상태라고 보는 거고. 자, 근데 보세요. use A as B는 다른가? 그럼 A를 B로 사용한다는 것도 결국 A를 B로 본다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차피 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걸 써볼게요. dismiss A as B. 이런 형태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여기다를 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dismiss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뜻이야?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그게 아니죠. 이미 얘를 이렇게 보는 거겠죠. 실제로 무슨 수거냐면 A를 B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A를 B라고 무시하는 건 결국 뭔 말이죠? 얘를 이거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단어 써볼게요. 더 어려운 단어. stigmatize. 뭐 이런 단어를 쓰고 A as B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제 이 말의 뜻은 A한테 B라는 오명을 씌우는 겁니다. A한테 B라는 오명을 씌운다는 건 A를 뭐로 본다는 거죠? B로 본다는 거죠. 얘한테 이런 명성을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오명을, 얘를 이걸로 본다는 얘기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얘가 다 결정한 거죠. 이런 겁니다. 또 나중엔 이런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act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막 이딴 식으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얘로서 역할한다는 뜻이 역할하다가 중요한가요? 얘는 얘다가 중요한가요? 후자가 중요하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본질에 가까운 얘기들이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안 되니까 이런 걸 다 수거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수거를 안 해올 거예요. 제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수거 암기예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고를 망쳐요. 그걸 암기 안 해야 볼 수 있는 걸 그걸 암기해가지고 못 보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해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이게 결과를 말하는 목적어의 상태구나. 그러니까 describe가 중요한 건 아니죠. describing 뒤에 얘도 형식을 가지니까 목적어 as binary 이렇게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럼 목적어 as니까 얘의 상태죠. 무엇인가를 다 뭐라고 보는 거죠? binary라고 보는 거예요. 아, something, 뭔가를 전부 다 binary라고 보는 거네. 그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it. 얘 속에는 선생님 여기가 원인 아닌가요? 그래도 이 결과가 받아주는 something이 binary죠. 원인과 결과면 여기도 뭐가 돼야 되죠? binary겠죠. ambivalent가 되겠고, 이게 인과관계는 같은 말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를 뭐 이중적이다, 양립 가능한 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감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그것에는 뭔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상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걸 보면서 이거 되게 이중적이네, 이거 되게 상반되는 게 같이 있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것이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여기 들어가면 두 개가 들어가고, 정답에 여기서 바이너리가 들어가면 정답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되면 이제 우리가 5문장밖에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전 가서 1년 뒤에 12월 달에 시험장을 가면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이제 이런 게 다 숙달이 돼 있을 테니, 결과 자리, 어차피 빈칸이 없는 데서 빈칸의 근거를 찾는 거니까 여기서 빈칸의 근거, 결과 자리 된 이거 소유자 정답,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문제로 가게 되면 두 개네, 두 개가 인과관계인지 반대관계인지를 빈칸이 없는 곳에서 빈칸의 근거를 찾으면 되고, 빈칸이 없는 곳인 요 문장에 두 명사가 인과관계로 돼 있으니 여기는 관계, 관련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다. 정답이 관계. 이렇게 찍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 가서 이건 또 어떻게 풀 거냐라고 물으면 결과 자리에 어명사네. 그냥 결과 들어가면 돼요. 결과 자리니까 결과를 넣는 겁니다. 최종 결과가 되는 거고, 결과 이렇게 써 있으면 갖다 넣으면 돼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명확하게 만들어주네. 그럼 명확하지 않은 거, 인과관계가 없는 걸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네. 이거 인과관계가 없다는 뜻인데 complexity 이렇게 찍히는 거고, 5번 문장으로 가서도 무엇인가가 두 개 이상이 됐네.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걔가 두 개 이상이라는 거겠죠. 두 개, 2 있네. 정답 예. 이렇게 찍으면 그게 빈칸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빈칸을 이렇게 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났던 세상의 모든 빈칸 문제는 이런 추론이 가능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상황, 인식, 발생, 발전, 결과가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논리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말을 뭉뚱그리는 걸 배워서 세상에 이렇게 풀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것뿐이지, 이런 걸 알고 나면요 세상에서 빈칸이 제일 쉽습니다. 저 그냥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 대면 정답 얘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저한테 이제 1년 동안 배워가시면 되고, 오늘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할 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복습하실 때 의미 단위를 어떻게 나눴는지, 두 번째, 그래서 구조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문장에 안 되는 거 꼭 질문하세요. 자, 오늘도 한 7시까지 학원에 있을 거고 한 4시쯤 상담이 끝나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 상담실 2로 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빈칸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예요. 앞으로 목요일 수업 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나눴고 그 문장의 구조 분석은 어떻게 되고 실제로 빈칸 부분에서는 어떤 식의 판단과 생각이 필요했는지 앞으로 하는 모든 수업에서 목요일 수업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 이게 조금씩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리 구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강해지면 이제 여러분 독해 지문 읽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사실은 이런 논리 판단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지문을 읽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런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공지 드리는데 화요일 날은 구문책으로 수업을 할 거고 목요일 날은 요 자료로 나갈 거니까 이 자료는 다음 주 목요일에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구문 수업 들어갈 거니까 이것이 구문이다. 책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